자, 김두일 작가 연결했습니다. 김 작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일입니다. 네, 내란 일지의 저자이신 우리 김두일 작가님. 지금 말레이시아에 계시잖아요. 네,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여기는 지금 6시 11분, 1시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아, 한국하고 1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 사람은 저 윤석열하고 아크로비스타 이제 이웃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종합특검이 청구했습니다. 이거 뭐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김태효 차장의 경우 안보실장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또 이 내란 연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좀 영장 청구 내지는 수사가 너무 늦어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아쉬움은 있으나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권창영 제2특검이죠. 네. 두 번째 이제 특검에서 뭔가 이제 그 좀 자신들의 좀 이전 조은석 특검 팀에 비해서 좀 실적이 없다. 뭐 약간 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김태효 그 1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게 이제 뭐 외교 메시지 사실상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뭐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뭐 네. 정치적 시위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외교 메시지를 내려고 했다는 것은 네. 이거는 뭐 범죄의 어떤 소명이라는 측면에서 네. 전혀 완벽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뭐 이제 증거인멸 등을 이제 우려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태효가 내란 당시에 윤석열 지시를 받고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게 이번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는 정치적 시위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정신 나간 거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네. 그렇게 윤석열에게 이제 지시라고 하면서 외교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예, 지시를 했는데 이제 정작 특검에 가서 본인의 발언은 이거 윤석열이 자기 미친 줄 알았다. 내가 이런 지시를 받긴 받았으나 사실은 나는 따르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자기 밑에 하급자들이 주도한 거고 나는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았지만 나는 그런 미친 메시지를 주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혐의 부인을 했지만 이건 뭐 이제 특검이 얼마나 촘촘하게 이제 수사를 해서 관련된 그 증거들을 수집했는지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네, 그 누가 보더라도 김태효는 저쪽에 극우 우파에 충실한 코어로 보였는데 이 사람도 막상 이제 구속될 위기에 놓이니까 윤석열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너무나 비굴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김태효가 그 구속이 된다면은 이거는 또 헬게이트가 열리는 게 아닌가 윤석열에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윤석열이야 이미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수락할 건 없다고 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사실은 뭐 내란 일지의 작가로서 네. 뭐 최근에 이제 박성재 뭐 전 법무부 장관까지도 뭐 네. 한덕수에 이어서 이제 박성재까지도 뭐 나름 꽤 센 형량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좀 내란에 대한 처벌들이 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김태효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 내각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까지는 어느 정도 수사와 이 사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관들 사실은 예, 청와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참모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이게 그 수사나 처벌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김태효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뭐 진짜 이제 어떤 뭐 내란에 대한 종식을 위해서 이막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청와대의 그 참모들 그들에 대한 이제 수사도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김태효가 이렇게 구속이 되는 마당에서 입을 열게 되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내일 체포방해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지금 아직 1심에 불과한 재판도 있고 그런데 네네네. 네. 일단 지금 2심까지 7년 나왔어요. 네, 7년 나왔습니다. 뭐 사실 뭐 이 가장 메타기가 그 작게 나온 것들이죠. 뭐 네. 체포 방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심에서 5년 나왔던 것이 2심에서 7년이 나왔고 네. 이게 이제 뭐 대법원에서야 어차피 뭐 그 더 이상의 이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아마도 이거를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 특별히 이제 2심에서 바뀔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윤석열의 이제 재판 결과들이 뭐 내란 주요 종사자 그다음에 뭐 드론 날린 거 뭐 등등등이 이제 쭉 이제 재판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이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란 종식이 이 어쨌든 이제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그 열망이 좀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중계가 허용됐다는 건데 이게 소부의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전원합의체 같은 그렇죠. 경우 조희대가 이제 판결문을 읽게 될 텐데 이 소부니까 윤수견 대법관이 이제 낭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고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작가님은 7년형 그대로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뭐 이제 그 윤석열 재판이나 이제 김건희 재판을 봤을 때 뭐 도리어 이제 무슨 1심 재판부들이 네. 이제 좀 약간의 좀 이제 사법부도 국민적 어떤 그 여론의 눈치를 조금은 살피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이제 뭐 좀 시원시원한 어떤 그 판결문도 나오는 것 같고 약간씩 뭐 2심 재판부로 이제 바뀌는 것도 같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최근에 성관이 사건도 있고 등등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뭐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뭐 이 그 사법부에서는 충분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겠으나 그래도 또 누구보다 국민들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이제 판사들이라 충분히 지금은 조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펜스를 잘해야 돼요. 그럼 내란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윤석열 봐주는 판결을 한다. 아무리 소부에서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거 그 역풍을 감당 못할 겁니다. 예. 감당 못하죠. 감당 못하고 지금의 퇴임을 1년 앞둔 이제 조희대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고 있을 타이밍이고 그리고 대법관들 자체가 다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어떤 국민 정서에 이렇게 반하는 그런 위험한 플레이를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대법관들도 내란의 밤에 회의를 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몰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사실은 좀 그것도 좀 제대로 그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뭐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있었을 때 이제 굉장히 좀 뜨거운 여론이 있었을 때 집권 초반에 좀 그런 부분도 뭐 민주당 차원에서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이렇게 흐지부지 뒤로 밀린 건 좀 많은 아쉬움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네. 네. 조희대가 이제 내년 6월 5일까지가 임기네요. 예.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내일 7년형 나올 것 같고 지금 또 저 외환죄로 30년형 이미 1심에서 그렇죠.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네.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항소심 진행 중인데 이건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고 그렇죠. 현재 스코어 다 합치면은 무기징역 플러스 37년형입니다. 예. 예, 그렇고요. 뭐 그 민주당에서 이제 저는 추가 입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사면을 이런 뭐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요한 이제 위반을 했을 경우는 네. 대통령의 이렇게 그 사면권도 제한하는 입법을 하겠다라고 그때 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완전하게 그 후반부 국회에서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유, 우리 국민들이 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롤백이 된다 이런 염려 때문에 사실 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나 정권이 넘어갈까 봐 보안 수사권 이것도 이제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장윤기 사건만 보더라도 말이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좀 고민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저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일 작가님? 지금 이것 검찰의 그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블라인드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워낙 사실은 이 사건은 좀 큰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죠. 네. 범인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을 하는데 또 같은 경찰 식구들까지 수사팀 전체가 동원돼 갖고서 같이 인멸한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그 않겠습니까? 이런 놈들이 어떻게 수사를 해요? 예, 게다가 사실은 이거 뭐 그 언론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지금 광주에서 급박하게 뭐 관련된 수사를 강제 수사를 본인들이 착수한 이유도 이게 서울 본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수본에서 지금 이제 감찰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에서 본청 뭐 혹은 뭐 국수본에서 내려와서 이제 휘집어서 여기 이제 이 관련자들이 뭐 어디까지 관련됐는지도 지금은 뭐 여기 뭐 서장 포함해서 4명만 뭐 이렇게 직무정지가 된 상태지만 직위해제가 된 상태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서 내려와서 다 해집히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약간 수습하자. 전 이런 면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뭐 우리가 과거의 검찰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할 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있고 경찰은 그게 없을까요? 아유,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2,000명이지만 예.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12만 명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도 일선의 민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 식구 감싸기가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민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하나 있어요. 뭐 네. 일종 설문인데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지금 부분 존치 한 400명 정도가 변호사들이죠. 참여를 했는데 45.9%가 이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부분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전면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한 사람도 21.1%. 어허. 전면 폐지를 요구한 사람은 31%라 사실은 그 이 2배 이상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한 그런 지금 변호사들이 민변에서도 대한변협이 아니고 민변에서도 월등하게 많았다. 그래서 아니, 이런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진심인 분들이 민변 변호사님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요, 그분들조차도 당연하죠. 보안 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수가. 네, 예. 2배 이상, 그것도 2배 이상. 그래서 지금의 그 뭐 민주당 내의 뭐 이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뭐 김영민 의원 같은 그 뭐 일부 소수들의 좀 또 뭐 강한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핵심이 담겨 있다고 봐요.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수기를 하되 억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또한 정치적인 어떤 구호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뭐 최근에 뭐 한병도 이제 원내대표가 TF 만들어 갖고서 뭐 신속하게 뭐 그렇게 뭐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속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지금 10월 어쨌든 뭐 3일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신속함보다는 정말 수기를 필요로 한 거고 문제는 지금의 정청래 이제 전 대표 등이 이 문제를 계속 정치적 쟁점을 삼아서 뭐 시비를 지금 걸려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수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네. 문제는 정청래도 사실은 이게 무슨 검사의 확인권을 말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의 이제 이 당사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검찰이 묻는 그런 과정을 집어넣겠다는 건데 그게 수사 아닌가요?
그게 보안수사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김영민 의원, 박은정 의원이 내놓은 거에도 이게 사실 뭐 보안수사권의 요구권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뭐 그냥 말로는 전면 폐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분 존치가 지금 있는 가운데 말로만 전면 폐지를 하고 있으니 이걸 또 뭐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 내용 관련해서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 강경파 의원들 좌표 찍힐까봐 무서워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장윤기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좀 아마 좀 이런 걸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와 무관하게 제대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기 과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마당에도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로 주장한다는 것이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냥 소수의 지지층에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전체 여론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되면 정권 넘어가거든요. 롤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다시 뭐 이런저런 얘기해봐야 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두일 작가님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전당대회 국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당대회 국면은 뭐 지금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는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미 이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차이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김민석 후보가 이제 본격적인 출마 선언을 해서 이제부터 이제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네. 사실은 뭐 지난 주말까지 나왔던 것도 이젠 뭐 여러 가지 뭐 당선 예측, 특히나 뭐 호남 쪽에서 압도적으로 그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차이는 더더욱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작금의 상황이 이제 그래서 정청래 후보 측에서 본격적인 네거티브에 들어가서 이걸 좀 혼탁한 싸움으로 만들려고 하겠으나 정청래 측에서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아무리 정청래 후보 측에서 얘기해도 누가 더 민생을 챙기고 당정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후보인지는 충분하게 지금 이제 당원들도 납득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거티브를 때려본 다음에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직전에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뭐 속칭 뭐 간을 보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안 나갈 수도 있다. 그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요, 지금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이대로 쭉 가면은 2등, 3등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표의 방식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선호 투표로. 그래서 이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뭐 우리 합당파들 조국도 3등, 정청래도 3등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두일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셨습니다.